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김 부장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도부장은 임원이 되지를 못했을까이고요. 둘째는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들이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부장은 왜 임원이 되지 못했을까요? 본인도 궁금해하고 계속 물어보면서 끝났는데요. 좀 특이한 사람이죠.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 김낙수를 굳이 찾아가서 세차를 하려고 합니다. 명예퇴직한 김 부장에게 임원이 되기 위한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했다고 하죠. 세차장에 김낙수가 있는 것을 알고 갔겠죠. 임원에 실패하고 퇴직을 한 선배를 찾아가서 좋은 기운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실패한 사람인데요. 도부장이 원했던 건 기운이 아니라 내가 경쟁자를 물리치고 이겼다라고 하는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패배한 경쟁자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우월감이죠. 제가 볼 때 도부장은 이게 가장 아킬레스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인차 임원차를 세차하는 걸 알고는 정대리에게 약과를 전해주라고 하면서 김낙수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까지 확인하라고 하죠. 도부장이 단순히 비열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보다는 도부장은 증명이 없으면 존재가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확인해야 마음이 안정되는 사람. 경쟁자는 이미 없어졌어도 똑같은 자아도취, 다른 절박함을 갖고 달려가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 자아도취의 정점이 상무실에 결제받으러 갔을 때였겠죠. 도부장은 상무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곧 자기 것이 될 그 상무방을 감상하고 있었죠. 볕이 잘 든다느니 화분도 필요하겠다느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장면이 초반에 김 부장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김 부장 역시 상무 자리에 앉아서 곧 자기가 상무가 될 것으로 믿고 또 뿌듯했었죠.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스타일이지만 회사와 승진에 매몰돼 하나만 보고 달려온 점에서 같았던 겁니다. 직장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에 똑같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부장의 강박은 김 부장보다도 더 심했던 겁니다. 더 증명해야 됐던 사람인 거죠. 김낙수는 평생 형보다 못했던 자신의 삶에서 대기업의 부장으로 그리고 임원으로 성공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 아빠, 또 훌륭한 남편, 가장이다라고 하는 여러 타이틀을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도부장도 마찬가지였죠. 도부장에게는 증명해야 될 게 아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밝혀졌지만 수십억짜리 집조차 장인명이었습니다. 성대 라인이라고 하는 성골 배경을 가진 김 부장과 달리 도부장은 오직 열심히 그리고 실적으로만 승부해야 됐습니다. 전문대 출신이라고 하는 학력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그늘이었을 거고요.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어쩔 수 없는 열등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열등감을 보상하는 방법은 승리를 확인하고 우월감을 확인하는 것이었던 것 같죠. 그게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것이었고요. 그게 도부장은 김낙수보다 더 심한 강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부장은 사람을 도구로만 다루게 되죠. 자신을 감추고 실력으로 증명해야 했던 도부장은 영업팀이 1팀과 2팀으로 이렇게 나뉘었을 때 상무에게도 1팀장 김 부장에게도 두루 잘해야 했죠. 그런데 김 부장이 쫓겨나자 의도적으로 1팀을 회의에서 배제하고 자기 사람들로 팀을 재편하려고 합니다. 1팀을 배제시켜버리죠. 상무에게 충성하다가 필요하면 바로 등을 돌리고 전무에게 또 갈아탑니다. 김낙수가 외부 하청업체 직원으로 찾아왔을 때는 그토록 깍듯이 하면서도 상석에 먼저 앉아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지위를 과시하고 증명하죠. 자신이 승리했다고 판단한 사람들에게는 거침없이 속내도 드러냅니다. 그 캐릭터가 좀 애매해서 아마도 대리운전 여자를 등장시켰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함부로 대하죠. 자기보다 아래라고 판단한 순간 그 사람은 마음껏 함부로 된다고 느끼는 사람 같습니다. 자기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쓰게 되면요. 열등감이 비뚤어지게 되면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자신을 더 증명해야 되고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도부장입니다. 도부장은 사람을 동료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장치로 봤던 거죠. 모두가 경쟁이고 경쟁자를 밟고 앞서가는 게 자신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배신도 하고 사람을 버리고 약한 사람은 함부로 대하게 되고요. 아마도 도부장은 19년 동안 자기 삶의 중심축이 늘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올라가야 한다. 내가 증명해야 한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도부장은 끝까지 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와 약점에 대한 그 인식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게 비단 도부장만은 아니겠죠. 늘 누군가와 비교해야 하고 또 올라가야 되고 그게 직장인들의 삶이잖아요. 그런 리더는 사실 조직에서 부담이 되겠죠. 조직을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적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사람을 잃는 그런 리더거든요. 김 부장보다 더 조급했고 더 강박적이었고 더 선을 넘어갔던 인물입니다. 도 부장은 실적을 잘 내는 잘 만든 칼이겠죠. 하지만 끝까지 손에 쥐고 있기에는 이런 리더나 이런 사람은 너무 위험한 칼이거든요. 자기보다 아래라고 판단되는 순간 마음껏 다뤄도 된다고 느끼는 사람, 조급함과 열망으로 선을 넘는 사람, 상무도 제치고 박쥐처럼 줄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칼이 언젠가 회사라도 향할 수 있다는 걸 조직은 알거든요. 김낙수 역시 현업은 탁월했지만 임원감은 아니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도부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실적만 생각했는데 19년을 살았는데 뭐가 잘못됐나라고 하는 질문이 김낙수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타이틀로 자신을 세우려고 했지만 회사라는 구조가 냉정하게 사실은 남 아닙니까? 그 가면과 타이틀에 자신인 것처럼 살게 되는 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직장인들의 어떤 숙명 같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라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중년이라면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드라마가 이야기하는 거겠죠. 사실 도 부장은 김 부장보다도 더 왜 임원이 되려는가라는 질문에서 멀어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도 부장은 조금 다른 형태의 김낙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스타일만 다를 뿐 직장인이라고 하는 내면 구조는 똑같았던 거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같은 세계관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김 부장은 순진한 방식으로 좌절했고 도 부장은 계산적인 방식으로 넘어진 거고요. 그리고 회사는 둘을 모두 또 거절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저는 참 좋았었습니다. 임원이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했던 김낙수가 임원차를 닦던 장면, 참 아이러니하죠. 현업으로 탁월했던 영업 실력이 세차장에서 발휘가 돼서 제 2막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건 실패나 굴복이 아니죠. 재정의된 성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임원차라는 게 기존의 성공, 회사에서의 타이틀, 지위였죠. 김낙수가 그토록 원했던, 소유하고 싶었던 것 대신에 세차라고 하는 위치를 택한 거죠. 노동이지만 이건 동시에 정화와 회복이 된 겁니다. 비로소 김낙수가 스스로 힘으로 돈을 벌고 회사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인 자유를 얻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송 과장에 존경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도 특별하죠. 송 과장이나 직원들은 김 부장을 그다지 인정하지 않았었죠. 힘들어했죠. 꼰대라고 생각을 했고요. 송 과장이 김낙수를 존경한다고 머리 숙여 인사를 했던 것, 그건 회사 시스템을 벗어나서 자기 삶을 주도하는 용기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또 동기였던 서 과장이 부동산 사기에 빠지는 걸 막고 세차 동업으로 새로운 길도 열어주죠. 이기적인 경쟁심을 벗어나서 사람을 잃지 않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또 백상무의 공황장애를 다스려주죠. 백상무는 임원의 자리에 아둥바둥 버텨내지만 결국 공황장애라고 하는 정신적인 불안정을 겪고 김낙수는 백상무에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위로와 생존법을 알려줍니다. 임원 자리에 오르지 못했지만 오히려 지위에 갇힌 임원보다 백상무를 치유하고 조언할 수 있게 됐다는 걸 말하죠. 마지막 장면에서 소나기가 내립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김낙수가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지, 우린 소나기를 이겨내려고 했던 거야 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중년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 아닐까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말하죠. 젊을 때 김낙수는 그렇게 살지 않았죠. 위기가 오면 무조건 버텨내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비도 기꺼이 맞아가며 악착같이 살아내고 이겨내고 남들보다 더 버텨내고요. 소나기를 맞서 이겨내야만 성공한다고 믿고 영혼까지 소모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불필요한 고통과 싸움을 피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 삶과 또 가족을 보존하는 데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인생의 후반부는 싸움이 아니라 조절이라는 겁니다. 이겨내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는 시기라는 걸 드라마가 김낙수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는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친절했던 거죠. 비를 피하고 소파에 앉아서 쉼을 갖거든요. 중년이 돼서 성공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이 드라마가 마지막에 말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가 살아가는 중년의 삶이라는 게 또 그 모양대로 위치대로 다를 수도 있지만 참 좋은 드라마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